자,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은 이 컨스탄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이 컨스탄스는 이제 서케디안 클락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락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얘가 보이는 어떤 오실레이션, 이러한 RNA의 오실레이션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 변화하고 무관하게 이러한 오실레이션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배울 내용은 이 CO가 유전학적으로 어떤 경로의 어떤 위치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서케디안 클락 밑에 CO가 있고요. 요 아래에 이제 오늘 잠깐 등장하는 FT라고 하는 유전자가 잠깐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유전자의 조절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요새는 이런 텀도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CO하고 FT의 모듈이다. 두 개는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는 놈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COFT 모듈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관계가 등장했는지, 이러한 용어를 만드는 데까지 어떠한 실험 데이터들이 쌓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저번에 배웠던 거를 상기시켜 볼까요? 자, 우리가 요거 배웠고요. LHY나 이런 뮤테이션이 되면 CO 익스프레션이 뚝 떨어진다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FH나 FT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제 클락을 조절하는 LHY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CCR2의 유전자의 패턴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아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긋나 있는데 비해서 LHY의 경우에는 LHY는 이 클락 유전자거든요. 클락을 망가뜨렸더니 이 패턴 자체가 변했는데, CO는 뮤테이션을 시켰을 때 이 CCR2라고 하는 유전자의 패턴이 변하지 않는 걸 봐서는 클락은 아니다. 클락 자체는 아니고 이제 그 하부에서 조절을 받는 것인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FT하고의 관계, 아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클락하고 CO하고의 이런 관계를 봤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봐보자. 요 둘의 관계에 대해서 봐보자 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CO하고 FT하고의 서로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보면, 자, 이것은 이제 FT 유전자에 대한 발현 조사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인터널 컨트롤이고요. 우리가 같은 양의 RNA를 로딩했다, 썼다라는 이제 하나의 증거입니다. 물론 제가 이 유비퀴틴 하나로는 이제는 그 인터널 컨트롤러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쯤의 데이터를 보면 유비퀴틴을 써도 뭐 무방하다라고 우리 일단 생각을 하고, 같은 양의 RNA를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이거하고 요거를 먼저 비교해 봅시다. 35SCO하고 랜스버그. 35SCO는 이렇게 쓴 표시는, 요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래그먼트를 붙였다는 뜻입니다. 휴전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CO 유전자하고 요거를 서로 붙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35S라는 것은 뭐냐? 얘는 바이러스에서 바이러스의 프로모터인데요. 바이러스의 프로모터인데, 그 바이러스는 이제 RNA 바이러스인데, 이 RNA 바이러스에는 이제 지가 갖고 있는 지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지놈이 있는데, 이 지놈의 침간 개수입니다. 침간 개수가
35S짜리의 RNA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런 지놈이 있는데, 지놈 RNA가 있는데, 이 35S짜리의 침강계수를 갖는 RNA를 만들어내는 프로모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프로모터예요. 바이러스의 프로모터인데, 그 프로모터는 무슨 일을 하느냐? 35S라고 그 정도 크기를 갖는 RNA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프로모터예요. 자, 바이러스의 프로모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이러스의 프로모터인데 얘가 희한하게도 이 프로모터가 서로 다른 킹덤에서도 잘 워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바이러스의 프로모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다른 킹덤, 즉 플랜트라고 하는 킹덤 안에 들어가서도 이 프로모터가 잘 워킹을 해요. 그래서 이 침강계수 35S짜리의 RNA를 만들어내는 프로모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걸 봅시다. 침강계수라는 것은. 침강계수란 우리가 이렇게 튜브에다가 어떤 그레디언트를 걸어 놓고요. 여기에 어떤 특정한 RNA가 어느 일정한 정도의 침강 어떤 지수를 갖게 되면 우리가 얘를 이제 몇 S짜리다, 몇 S짜리다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침강계수를 가질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의 양을 갖는 RNA라면, 다시 얘기해서 이 프로모터가 상당히 많은 RNA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strong promoter란 얘기예요. 매우 강력한 프로모터. 즉, 눈으로 이렇게 보일 정도, 튜브에서 눈으로 보일 정도의 RNA의 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프로모터입니다. 그래서 이 35S짜리 RNA를 만들어내는 이 프로모터를 띄어가지고 다른 애니진하고 붙이면 이 애니진은 바이러스에서도 뿐만 아니라 플랜트에서도 매우 잘 발현이 돼요. 과량 발현이 돼요. 즉,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 오버 익스프레션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인데, 결국 요 얘기는 35S-CO라고 하는 것은 35S 프로모터에다가 더하기 CO의 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시가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표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 표시는 CO를, 뒤에 붙어있는 유전자를 오버 익스프레션 하기 위해 만들어진 컨스트럭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35S-CO라고 하는 요 이제 개체들은 CO 유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전자의 진의 펑션을 스터디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툴이 이제 뮤테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유전자 기능을 없애놓고 나타나는 효과를 들여다보는데, 이 뮤테이션하고 반대되는 효과를 오버 익스프레션에서 볼 수 있으면, 이게 서로 이게 반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 진에 대한 펑션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뮤테이션을 시켰을 때 유전자의 펑션을 뮤테이션 시켜놓고 나타나는 효과와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켜놓고 나타나는 효과가 서로 반대되게 나타나면 그
우리가 짐작하는 유전자의 펑션을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되죠.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 개의 유전자 패널이 있는데 요거 35S CO하고 요거는 이제 야생형 그냥 와일드 타입입니다. 와일드 타입이고 요게 이제 뮤턴트가 됩니다. 자, 이 노멘클레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 소문자 이태릭은 뮤턴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대문자 이태릭은 유전자 이름을 표시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게 유전자를 표시하려면 이태릭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쓰면 이제 유전자 이름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은 정자체는 프로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는 주인이고요. 만약 이걸 소문자로 썼다. 이렇게 소문자 이태릭으로 쓰면은 이것은 이제 뮤턴트 이름이 됩니다. 어쨌든 자, 이 랜스버그라고 LE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와일드 타입이고요. 야생형 정상적인 개체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CO라고 하는 유전자를 많이 만든,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고 CO가 별로 없는 뮤턴트의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이제 그 CO에 많아지거나 35S CO로 CO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리고 아니면 CO가 거의 없거나 하는 상태에서의 효과를 들여다보면 CO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 생명체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조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표현형의 얘기이고, 지금은 이 세 개의 조합을 가지고 FT라고 하는 유전자니까 이태릭으로 FT라고 하는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발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와일드 타입부터 볼까요? FT라고 하는 유전자는 봤더니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발현이 안 나타나다가 점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네요. 약 16시간이 이게 이제 밤이 되는 이브닝 시점이니까 이제 밤이 될수록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CO를 뮤테이션 시켰더니 거의 지금 FT가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없어요. 반대로 CO를 많이 만들었더니 이 FT의 양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음과 같은 용어를 배웠죠. 뭘 배웠냐면 positive regulator다 또는 negative regulator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를 보면 CO가 양이 많아지면 FT의 양도 많아졌죠. 그죠? CO의 이 표시는 CO를 많이 만들었다는 표시니까 CO가 많이 발현이 되면 FT의 양도 많아졌습니다. 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 데이터하고 이 와일드 타입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CO의 양이 떨어지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야생형 정상적인 상태보다 FT의 양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관계가 존재하죠. CO가 많아지면 FT도 많아지고, CO가 줄어들면 FT도 줄어들고. 자, 이런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용어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O는 FT의 포지티브한 레귤레이터다 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네요. CO는 FT의 포지티브한 레귤레이터다. 물론 이 데이터에서는 이 두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뮤턴트에 대해서 그 디테일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도 보면 LHY의 경우를 보면 LHY가 뮤테이션 됐을 때
FT의 양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FT 양이 줄어들었죠. GI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GI가 뮤테이션 됐더니 FT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FT라고 하는 유전자는 CO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LHY나 그 다음에 GI와도 포지티브하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LHY하고 GI가 CO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저 데이터만 갖고는 모르나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여기까지의 5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FT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적어도 3개가 있고 이 3개는 서로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ELF3라고 하는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ELF3 뮤테이션이 있고 정상적인 상태에 이제 야생형 개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ELF3의 뮤테이션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야생형 이제 콜롬비아는 이제 와일드 타입이고요. ELF 3번이라고 하는 뮤테이션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시면 FT가 여기서는 뭐 이렇게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는 양이 많아졌죠. 그죠? 보시면 요거 B번의 맨 끝에 여기 보시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 야생형 개체에 비해서 ELF3가 뮤테이션 됐을 때 FT 양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유출해 봅시다. ELF3라고 하는 것은 FT의 어떠한 레귤레이터죠? 네, 포지티브일까요? 네거티브일까요? 네거티브겠죠? ELF3라고 하는 이 뮤테이션이 됐더니, 그러니까 즉 ELF3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망가졌더니 FT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얘가 평소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 ELF3는 평소에는 FT를 이렇게 서프레션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따라서 ELF3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T바를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화살표하고 T바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T자형을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ELF3는 FT를 네거티브하게 평소에는 서프레션을 하고 있고 CO의 경우는 CO는 FT를 포지티브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양이 많아지면 FT 양이 많아지고 얘가 많아지면 FT 양이 줄겠죠. 얘가 없어지면 FT 양이 많아지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관계를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유전자 하나하나 서로 하나하나의 관계를 본 거고요. 그것을 이제 얘네들끼리의 복잡한 관계를 이제 보려면 이 둘을 이렇게 두 개를 섞어보는 거예요. 섞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페이퍼에서는 이 두 개만 테스트를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둘 다 포지티브한 레귤레이터인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CO가 뮤테이션 되나 LHY가 뮤테이션 되나 FT가 줄어든 것은 같기 때문에 이 둘 다 FT의 포지티브한 레귤레이터임은 확실한데 그러면 이 두 녀석이 FT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절하는지 아니면 이게 1번, 2번 얘네들이
이 두 개가 어떤 리니어한 관계를 갖는지. 그럼 리니어한 관계에서는 그 안에 다시 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로 나눠볼 수 있겠죠. CO가 위에가 있고 LHY가 밑에 있고 그 다음이 FT 이러한 관계로 있는지, 아니면 LHY가 위에 있고 CO가 아래에 있고 FT가 아래에 있는지 이러한 관계에 있는지의 경로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패스웨이를 완성하는 이제 실험들입니다. 누가 먼저 작용하고 누가 나중에 작용하는지를 조사하는 실험들이죠. 예컨대 셀 안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셀 멤브레인에 있는 것이 먼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들이 전달이 된 다음에 핵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보면 바깥쪽에 있는 것일수록 먼저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핵 안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되는데, 지금은 얘네들의 어떤 셀룰라 로컬리제이션에 대한 결과는 전혀 없이 그냥 얘네들끼리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로 분명한 것은 CO하고 LH 위에, CO하고 LHY는 FT 위에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이 확실한 것이 이 두 개가 서로 인디펜던트한 것인지, 아니면 2번 CO하고 LHY가 리니어하게 있는지. 리니어한 거에서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CO가 LHY의 위에 있는지 아니면 LHY가 CO의 위에 있는지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조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죠.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다, 리니어하지만 CO가 위에 있다, 리니어하지만 LHY가 CO의 위에 있다라는 이제 경로를, 이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경로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결과가 이제 그 결과 중에 단편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35SCO하고 LHY 뮤턴트를 서로 이제 섞은 것입니다. 그래서 35SCO에다가 LHY의 뮤테이션을 더하면 이 개체에서는, 이 생명체에서는 CO는 많이 발현이 되지만 LHY라고 하는 유전자는 없습니다. 발현이 되지 않아요. LHY 유전자는 발현이 되지 않는 이러한 조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기서 FT의 발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이제 데이터를 해석을 하죠. 여기까지 로직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역시 그 학생이 많으니까 참 핸들링 하기가 어렵구나. 다음에는 학년도 낮추고 인원 제한도 한 20명, 한 30명으로 해야 되겠어. 그래야 오손도손 강의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그 땡기면 주스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러지. 지금은 너무 많아. 드랍할 사람 없냐? 아직도 안 늦었지? 응? 아직 기회는 있지? 응. 드랍해라. 자, 어쨌든 너무 애들이 많아. 괜히 그 인원 제한 풀었어. 자, 이 개체에서는 CO가 많고 LHY는 이제 별로 나오지 않는 개체를 만들어 놓고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개체에서 FT의 발현은 어떻게 되나 봤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개체에서 FT의 발현은 어떻게 됐어요? 많죠? 그 많은 정도가 요 놈이, 요 놈이랑 비슷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
분명히 35SCO라고 하는 이 라인, 그러니까 CO를 많이 만들어내는 라인에다가 요걸 더했어요.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FT의 발현의 관점에서 보면, 발현 양의 관점에서 보면 35S CO나 35S CO 더하기 LHY나 FT의 발현량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없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35에서 CO나, 즉 CO를 많이 만들어내나 CO를 많이 만들어내고 더하기 거기다가 LHY의 뮤테이션을 더하나 같아요. 자, 그러면 LHY 뮤테이션은 FT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지 혼자서는 미쳤죠. 지 혼자서는 LHY가 뮤테이션이 되면 FT의 양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백그라운드에서 CO를 많이 만들어내는 백그라운드에서 LHY의 뮤테이션을 시켜도 CO에 대한 FT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다시 얘기합시다. 오늘 버벅거리지? LHY는 혼자서는 얘가 뮤테이션 됐을 때 FT의 양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35SCO랑 더하면 LHY를 더하면 이 LHY의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지금 LHY가 있건 없건 얘 때문에 FT는 항상 많이 나와요. 즉 35SCO 때문에 LHY의 효과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가능한 해석은 어떤 것,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아까 가능성 있는 세 가지의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이 제외가 되고 어떤 것은 아직 남아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1번, CO랑 LHY가 인디펜던트하게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이 경우에 CO를 많이 발현시키고 LHY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FT의 발현이 그대로 있었다는 저 결과가 해석이 됩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둘이 예를 들어 얘가 50씩 기여를 했다면 얘가 50 기여하고 얘가 50 기여했는데 이놈이 없어지면 얘가 50을 기여해도 FT가 요거 과량 발현한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이 더 타당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번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 리니어한 패스웨이에 있고 CO가 상위에 있다. 이 경우는 저 데이터, 아까 요 데이터가 해석이 됩니까? 요 데이터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물어봐서 모르면 드랍을 유도하자. 조혜성, 너의 지금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의 지금 중요한 질문이다. 이게 해석이 되니? 저 데이터가 요 경로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LHY가 비슷한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발현 받아서 LHY가 발현이 안 되니까. 오케이. 자, 혜성이가 얘기한 것은 CO가 많이 만들어지면 FT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LHY가 얘가 뮤테이션이 되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위에서 아무리 많은 양의
시그널이 있더라도 하위에는 영향이 없거나 아예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뭐 발현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의 결과를 보면 LHY의 효과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의 이 결과에서는 이 테이블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LHY라고 하는 것이 CO의 아래쪽에 있지는 않다. 이러한 가능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요것은 맞을까요? 혜성이는 살아남았어. 병준이. 네. 너의 지금 자리를 보존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지금 드랍하면 딴 거는 신청할 수 있지. 요거는 해석이 되니? 네. 이게 틀렸니? 해석되는. 해석은 되지. 이게 맞다라고 얘기는 못해도 틀리지는 않았어, 이것은. 이거 말고 다른 형태의 해석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 현재의 데이터로는 LHY가 CO의 아래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은 적어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LHY가 CO의 하위에 있다면 CO의 효과가 CO가 FT에 대한 이러한 효과가 LHY 때문에 막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FT가 정상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걸 보면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이것은 맞을 수도 있다. 물론 정확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으나 어쨌든 틀린 건 아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오늘 배운 내용은 2001년이죠. 정확하게는 2001년에 컨스탄스라고 하는 유전자의 이 유전자의 FT에 대한 positive regulation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 이 CO라고 하는 것은 이 클락 아래쪽에서 작용을 하고 FT를 포지티브하게 조절을 하는데 CO는 나름 이러한 오실레이션 패턴을 갖고 있고요. 이 오실레이션 패턴은 롱데이나 숏데이나 큰 차이가 없이 계속 나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FT를 포지티브하게 조절하는데 옆에 GI나 LHY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LHY는 CO의 하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이 이번 이제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이게 이제 CO의 mRNA의 regulation, mRNA에 대한 CO의 FT의 mRNA에 대한 regulation 페이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죠. 그래서 이제 다음 피겨를 보시면 이제 이것을 요약을 해서 이제 하나의 그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이런 부분은 사실 이 페이퍼에 나오진 않았어요. 요것들은 다른 페이퍼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그 서머리 형태로 이제 모델을 제시했으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바는 환경의 변화가 클락에 의해서 퍼셉션 되고 클락 하위에 CO가 있고 CO가 FT를 포지티브하게 레귤레이션 한 다음에 어떤 이제 디벨롭먼털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패스웨이의 하나의 주된 경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럼 다음 페이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CO 페이퍼입니다. 이 CO는 이제 지금 다룰 페이퍼는 2004년에 사이언스에 나온 페이퍼이군요. 전에 방금 배웠던 게 네이처고 이번에 나온 게 사이언스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를 이제 다루고 있냐면 2001년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CO의 mRNA의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CORNA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이제 COmRNA로부터 일어나는 이제 FT에 대한 효과를 봤는데, 자, 근데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쥐의 발현은 먼저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 후로 항상 물론 예외는 있지만 스몰 RNA 같은 거 빼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제 펑션을 하는 것들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2001년 페이퍼에서는 RNA 레벨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했고요. 그 이후로 한 3년 동안 이 이제 그룹이 같은 그룹이 CO의 프로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프로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사이언스에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는 이 이제 논문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CO의 단백질 수준에서의 레귤레이션을 이제 발견을 하는 이제 그 보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피겨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빛을 주었을 때, D는 이제 dark이고요. 빛을 아예 안 줬을 때, R은 red, far red, white, blue 이러한 빛을 주었을 때 서로 다른 이제 white는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는 이제 mixed light이고요. 블루 파장만, far red, 그리고 red, dark 이러한 이제 서로 다른 빛의 파장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그 FT의 발현을 봤어요. FT에다가 이 루시퍼레이즈를 붙여서 루시퍼레이즈는 이제 그 반딧불에 있는 이제 발광하는 녀석인데 요거는 이제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대신 되게 비싸요. 왜냐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짝하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소위 우리가 이 전문적인 용어로 half-life가 매우 짧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형태의 변화를 추적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half-life가 짧기 때문에. 단 비싸죠. 엄청 비싸요. 거스나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거스나 GFP 이런 라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비쌉니다. 루시퍼레이즈가. 왜냐하면 이게 서브스트레이트로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매우 비싸요. 하여간 그리고 이제 이 FT에다가 루시퍼레이즈를 붙여놓고 FT의 발현 양상을 봤어요. 그래서 빛이 없을 때는 FT가 이제 전혀 발현을 안 하고 있고요. 레드라이트를 줬더니 빛이 있는데도 약간 올라갔고, 화이트 라이트를 보면 이제 빛을 주니까 FT의 발현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파워레드하고 블루를 보면은 블루의 경우에는 청색광을 주니까 FT의 발현이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파워레드는 그거보다는 좀 느리게 올라갔지만 어쨌든 상당히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라이트의 퀄리티에 따라서 라이트이 어떠한 형태의 파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FT의 발현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CO가 있고 FT에 대한 이 발현 이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의 하위에 있는 FT가 라이트의 퀄리티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드 라이트는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화이트나 블루, 파레드는 FT의 발현을 유도를 하는데 파레드는 블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는 이 속도가 좀 천천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 같은 실험을 이제 그 노던을 통해서 이제 FT RNA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면 CO는 지금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CO는 많이 발현을 시켜놔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파장의 빛을 줬냐에 따라서 FT의 축적량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그려보면 CO에 의해서 FT가 조절이 되는데 이건 알고 있었는데 CO를 많이 만들어내더라도 FT가 축적이 덜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더라. 그 상황은 무엇이냐? 라이트의 퀄리티에 의해서 조절이 되더라. 그렇게 변화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5S CO에서 더하기 FT 루시퍼레이즈를 붙인 요 라인, 두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에서 이제 FT의 발현을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케이스라면 이것은 CO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FT도 항상 많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다 뭐 어떤 실험을 했냐면 35S CO 더하기 FT 루시퍼레이즈에다가 더하기 라이트를 서로 다른 라이트를 줘봤어요. 라이트의 파장을 달리해서 뭐 레드 라이트 줘보고 뭐 파레드도 줘보고 블루도 줘보고 서로 다른 이제 파장의 빛을 줬더니 그냥 화이트 라이트에서는 FT가 항상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가면 CO가 많이 있으면 FT가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봤더니 어떤 파장의 빛을 주느냐에 따라서 블루를 주면 화이트보다 더 많이 발현이 되고 반대로 레드 라이트를 주면 화이트보다 훨씬 더 발현이 덜 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이트 라이트에서는 그냥 우리 백색광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섞여 있어서 즉 믹스트 라이트를 줄 때는 여러 파장의 빛을 섞어서 줄 때는 CO가 올라가면 항상 FT도 이렇게 발현이 올라갔었는데 여기에 다른 파장의 빛을 주면은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 CO가 FT를 포지티브하게 업레귤레이션 할 때 파장에 따라서 레드 라이트를 주면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블루 라이트를 주면 이 관계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지더라. FT의 발현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이트의 퀄리티에 따라서 뭔가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겨 2번으로 가는데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한 데이터가 하나 발견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것은 롱데이하고 숏데이에서 그러니까 즉 빛의 길이가 다른 조건에서
길이를 달리 해놓고 롱데이하고 숏데이하고 놔두고 숏데이하고 놔두고 거기에서 FT의 발현을 조사했습니다. FT의 발현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이제 중요한 점이 있냐면 FT의 발현을 조사를 한데 이거는 사실 저번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FT의 발현은 롱데이에서 많고 숏데이에서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간 팩터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요것입니다. 35SCO에다가 CO를 많이 발현시킨 개체를 가지고 걔를 롱데이에다 놔두고 또는 숏데이에다 놔둔 다음에 FT의 발현을 조사했어요. 자, 35SCO라고 하는 것은 CO의 mRNA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는 라인이죠. 그러니까 빛이 길게 있든 짧게 있든 얘는 항상 CO가 많이 있어요. CO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CO의 레벨이 많으니까 빛이 롱데이든 숏데이든 상관없이 FT가 항상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FT의 발현은 일단 롱데이가 숏데이보다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FT가 본래 보이는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언제 피크가 나타났냐면 이브닝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 이브닝에 나타나는 피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이브닝에 나타나는 피크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 35SCO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요, CO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클락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시간, 뭐 장소하고 별 상관이 없이 항상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모닝에 샘플링을 하나, 이브닝에 하나, 뭐 밤에 하나, 아니면 중간 뭐 미드데이에 하나 상관없이 항상 많이 만들어집니다. CO가. 어디 갔어? 요 녀석을 사용을 하게 되면 CO가 항상 많이 만들어지니까, 즉 우리가 이제 0부터 24시간까지 CO의 레벨을 보면 CO는 항상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을 한다면 CO가 이렇게 항상 많이 만들어지면 FT도 항상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FT의 레벨은 어떤 패턴을 보이더라. 중간에 어떤 피크가 있고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라인 35SCO라고 하는 것은 CO가 항상 많이 만들어지는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FT의 발현은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롱데이에서는 좀 더 높고요, 숏데이에서는 좀 더 낮고 하는 패턴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가 단순히 COmRNA가 많이 있다고 해서 항상 FT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뭔가 중간에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학자들은 제안을 하게 돼요. COmRNA가 많이 있다고 해서 항상 FT가 많아지는 건 아니고 무엇인가가 중간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액션이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실험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우리가 요 CO를 설명하기 전에 그 external coincidence 모델에 대해서 internal coincidence하고 external coincidence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모델을 설명하게 되는 중요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요, 그 그림 2번인데요. 이것은 CO 프로틴의 양을 본 것입니다. CO 프로틴의 양을 봤는데, CO에다가 GFP를 붙여서, 이 GFP는 그린 형광물질이죠. fluorescent 프로틴인데, 이 GFP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GFP는 어디서 발견됐어요? 네? GFP 해파리에서 나왔잖아. 그래? 해파리 나왔. 발광하는 해파리 본 적 있어요? 난 봤어. 제가 포스닥을 할 때 샌디에고에 있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이제 바다에 이렇게 막 해파리가 몰려온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지역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그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에 밀려오는 해파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 껌껌한 밤에 이렇게 보면은 발광하는 걸 볼 수가 있대.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엄청 밝은 건 아닌데, 파도에서 이렇게 그린 라이트 같은 게 이렇게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학자들이 그걸 통해서 야, 이게 이제 해파리를 가지고 뭔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어쨌든 이제 이 GFP, 이 녹색 발광을 하는 이제 이 프로틴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CO 프로모터에다가 더하기 GFP를 해줬으니까 이 GFP의 발광이 CO 프로모터에 의해서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CO가 이제 나오면, CO가 나오는 지역은 이제 GFP가 발현이 디텍션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린이 보이면 거기에는 CO가 있는 자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프로틴이잖아요. 그죠? GFP니까 프로틴이기 때문에 녹색 형광이 보였다는 것은 그 자리가 CO가 RNA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CO 프로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번 페이퍼에서는 CO 계속 RNA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했는데, 이번에는 GFP를 붙여놓고 이제부터는 프로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녹색 이꼬르 CO 프로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에서 녹색이 보이면 그것은 CO 프로틴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데이터는 엄청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늘 끝날 때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